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란 무엇인가? 예민수 앵커입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생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투자의 성공의 길입니다. 투자란 무엇인가? 첫 번째, 가격과 가치의 밀당이다. 밀고 당기기다. 제 개념이고요. 오늘 주제는 주식은 종이 조각이 아니다. 예, 주식은 종이 조각이 아니다. 그럼 주식은 뭘까요? 예. 영어로 스탁인가요? 주식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유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서의 권리를 표현하는 이 유가증권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주권인데요. 어떤 이들은 주식회사, 이제 이런 주식으로 모아 자본을 형성한 회사가 주식회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식회사를 자본주의 최고의 발명품 혹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그게 인류 사회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를 다룬 책 가운데 기업 인류 최고의 발명품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개인 자본은 아무리 부자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대규모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분산하게 되죠. 누가 주주 혼자서 회사를 차렸다가 망하게 되면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되지만 공동 책임인 거죠. 여러 사람이 주식을 발행해서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위험이 생기더라도 그 위험을 분산해서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심한 타격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자본을 조달해서 이익을 내게 되면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게 주식회사의 특징이고 또 장점인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는 주식회사를 통해서 시작됐고 주식회사를 통해서 발전했고 앞으로도 발전을 해 갈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됩니다. 주주가 되죠. 주주의 개념을 이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주란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맞죠? 그리고 주주의 권리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질문할 권리와 한 주에 대해서 한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이익 배당 청구권, 이익이 나면 나눠 가지는 거죠.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회사가 정리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남은 만큼의 재산을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 신주를 발행했을 때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 등이 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먼저 기존 주주들을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신주 인수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됩니까? 주인은커녕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주주총회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는 요식적으로 의결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실질적인 기관은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시키죠.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은 회사 경영 방침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들떨어진 자식을 후계자로 세우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요즘 소액 주주 운동도 하고 권리청원도 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먹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지들만의 회사인 거죠. 대주주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내가 잠시 소유했다가 팔아서 차익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종이 쪼가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도 옛날에는 정말 주식이 종이로 발행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증권예탁원에 그게 이제 보관이 되어 있어서 원하면 실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덜어 얘기합니다. 좋은 주식인데 오르게 되면 팔고 나서 더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팔지 않기 위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주식을 찾아서 집에 장롱에 넣어놓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주식 실물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자주권으로 다 발행을 해서요, 컴퓨터상에만 우리가 이제 주주 명부에 주주로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하기 어렵고요. 투자자들은 그나마 나의 이름이 그 회사 어디에 등록된다는 것도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HTS상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종목명에 불과한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요. 예, 그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 성공한 투자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주식을 종이 조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펀드 평가 회사에서 자산 운용사도 하고 있는 모닝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모닝스타의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식은 종이 조각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들이 창출한 현금 흐름의 일부는 우리의 것이며 경영진에게 그런 현금 흐름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위임한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예. 기업들이 창출해내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그 이익의 일부는 우리 것이고, 경영진에게 그런 돈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 바로 우리 주주다.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주라고 주장을 해봐야 당신이 주식을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회사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정도의 지분이 아니라면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을 바라보는 태도를 달리한다고 해서 앞서 모닝스타의 포트폴리오 전략처럼 주식을 종이 조각이 아니라 기업의 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투자에 달라지는 것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종이 조각에서 소유권의 일부로 보게 된다면 투자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주식을 기업에 대한 소유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큰 장점은 기업가처럼 주식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제가 깨달은 하나의 원칙은 기업가처럼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주이고, 그리고 기업가라고 생각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몇 가지 변화가.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에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대충 알면 되지만, 진정한 주주라면, 그리고 내가 그 기업의 경영자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죠. 어떤 구조로 돈을 벌어들이고, 돈은 어떻게 흘러나가고, 어떤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회사가 굴러가야지만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경영자라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고, 어떤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고, 이 회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주라면, 경영자라면 보다 더 긴 흐름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차익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업과 경제의 장기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주식농부 같은 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과 동행하라,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의 주가와 오늘 아침의 주가와 오후장의 주가 차이 혹은 어제와 오늘의 주가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기업가처럼 투자하게 되면요. 물론 내가 주식을 기업에 대한 소유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나를 달리 보지는 않을 겁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습니까? 저희가 긴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주주총회에 꼭 참석하고 소액 주주들의 모임에 열심히 나간다고 나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정말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투자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도 투자에 가장 성공하는 방법은 기업가처럼 투자할 때 경영자처럼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경영자처럼 투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주식을 종이 조각이 아니라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장기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럴 만한 자금도 없어서 매매하고 있고 적어도 하루는 아니될지라도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간의 이익만을 기대하는 우리가 매매자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돈을 벌게 되면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장기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트레이딩 하면서 장기 투자자가 되고 또 어느 날에는 정말 그 회사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회사에 영향력 있는 주주가 될 수 있고 주요 주주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정말 좋은 기업을 소유하는 경영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또 돼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의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식을 종이 조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소유주로서 우리가 주식을 소유권의 일부로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주식은 종이 조각이 아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